자, 52쪽 보겠습니다. 바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절차상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는데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보고 있습니다. 이 수립 절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기초조사하고,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원칙은 기초조사 실시하고 외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조사 끝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관계적 의견은 청취하잖아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모 지역의 결정남으로서 그 결정된 곳의 주민들 사익 침해의 소지도 발생하겠죠. 그러나 공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정청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땅에다가 도로 설치를 한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된 그 부지 안에 편입된 땅은 협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수용당합니다. 수용당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값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이런 걸 못해서 재산권세 막대한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도시군관리이기 때문에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절차상 이 절차를 거치게 돼요. 사익 침해를 취소하고 침해될 사익을 미연에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방법은 어떻게 되냐? 방법. 이것은 공청회 개최도 하지 않아요. 아까 비구속적 계획했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다르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할 것 같으면 먼저 그 안을 만듭니다. 도시군안. 안의 내용을 바로 다 공고할 필요 없이 주요 내용만 추려서 몇 번째 땅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요. 이 내용을 미리 사전에 공고해요. 주민들이 알도록 공고하고 그 내용을 미리 열람시켜요. 미리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데요. 이때 공고할 때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일간신문, 그 다음에 이 이방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홈페이지가 있거든. 인터넷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요. 공고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신문사에다 의뢰하면. 그래서 주요 내용만 추려서 하지 모든 내용을 다 까발려서 공고하는 거 아니다.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고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와서 보세요. 이게 열람 조치거든요. 열람은 14일 이상 보장을 하게 돼 있다. 이 수치는 좀 알아두세요. 며칠 이상이요? 14일. 그래요. 만약 오늘부터 열람에 들어갔다. 여러분 땅 여기 편입될 것 같다요. 도로 설치한 계획을 위반한데 여기에 편입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 기관에 가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열람 기간이 주어지면 열람 기간 내에 가서 보고 의견서 만들어서 내고 싶으면 이때 이 기간 내 의견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 이방권자에게. 열람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제출된 의견서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람 기간 끝나나부터 60일 내 이반권자께서 의견서 냈던 주민에게 반입을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며칠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을 듣지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 돼서 그 계획은 위법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인데요. 그러나 이런 주민 의견 청도 생략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법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냐? 위반코자 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합니다. 이 절차 생략해달라고. 그럴 때는
법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런 절차가 거쳤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입안할 때 거칩니다. 뭐 할 때 거친다고요? 입안할 때. 그래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입안을 하는 겁니다. 입안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요. 입안했던 친구 아까 시, 군수가 있었다. 아까 있었죠. 국장도 있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었고 도지사도 있었죠. 이렇게. 이네들이 입안권자였는데 입안을 했던 자 중 여기 봐봐요. 도지사. 이네들 약속으로 시도사랍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도지사. 이네들이 있고요. 시장 군수가 있고 국장 해수장 도지사 있는데 이때 입안했던 건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뭐 한다고요? 결정할 때 결정권자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보세요. 이 아까 입안을 할 때 입안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 했었죠. 용은 개, 시, 수, 도이 있었고 기, 사, 지, 입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입안한단 말이죠. 입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결정을 하게 될 때 여기 보시봐. 이 건 중 이것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해야 된다라는 건이 있어요. 그게 3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정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래 그 3가지를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했던 건 자기가 입안했던 거는 자기가 결정해요. 국장이 입안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역이거든. 개발시장구역 그린벨트. 그걸로 지정해버리면 그 안에 편입된 땅들은 어마어마한 재산권에 제한을 받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결정했던 그 행정청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습니다. 이 도시군각으로 입안해서 결정했던 건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이상은 모두가 다 감수하자라는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조치요. 사회 내재적 제약에 따른 손실을 보아서 손실보상해주는 규정도 없고 추원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나 개발시장 결정하면 막대한 재산권에서 제한을 받으니까 이것만은 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 못 대요. 그 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할 때는 국장만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시는 국장만 결정한다 그래요. 이 내용은 몇 페이지 나오냐면은 55페이지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55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 바로 결정권자 파트에서 2번을 보시면 됩니다. 2번을 눈여겨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박스 안에 있는 4가지 중 1번, 2번, 3번까지만 묶어쳐요. 1번, 2번, 3번까지만 묶어쳐가지고 써요. 국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쓰나. 그리고 4번에다가는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구분해가지고 먼저 뭐다 넣어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 기억할 때 국계국시 이렇게 기억하시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그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장 해가지고 뭐랬자? 해수장. 수산양 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수장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도 못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이거 빼고는 누가 하느냐? 그 지역의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해요. 알겠죠? 누가 결정한다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나머지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대도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장이죠. 8도 되어 있는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있는데 대도시장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이것 빼고요. 자기가 결정하면 되죠.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시장과 군수 중 이 시장 중 대도시장은 이것 빼고 자기가 입안했다면 자기가 결정하면 되고 도지사님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근데 대도시 아닌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는 바로 이것 빼고 자기가 입안했다면 자기가 결정 고시 못해요. 도지사님한테 결정 신청해서 도지사가 협의 걸치고 심의해서 결정 고시해 줍니다. 그런데 이자들도 딱 하나는 자기 시에서 군에서
이러한 것 중 위반했던 거니 자기가 위반했다 그러면 이것만은 자기가 직접 결정고시하지 도사님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다.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면 그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 거기 봐봐요. 원칙에서 마지막 파트 보면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죠? 왜 봐봐. 왜 보면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박스 안에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옆에다 말을 써버려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은자 쓰고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받으시오.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관심 있게 체크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 이제 금방 그렇게 써가지고 마지막에서 도사에게 결정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도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려요. 지지에다 포인트 맞추라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포인트 잡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알겠죠? 그래 그 시장이 자기 지역의 모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 상사의 개발과 정비를 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했다면 그건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군수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건에 대하여 이제 봐봐요. 그 시장과 군수가 그 건에 대하여 여기다 자기 시에다가요. 자기 시에 있는 땅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를 위반해서 결정고시했어.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로서 바로 이렇게 결정고시 나와서 지용도면을 만들잖아요. 지용도면을 그 시장과 군수가 이렇게 작성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바로 고시하면 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 도사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은 자기들이 직접 고시해요. 지용도면 작성해서. 자, 그래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관리 위반했다면 이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하고 결정고시 후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이것은 자기들이 직접 고시하지 도사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끝났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면 여기 보셔봐. 이때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할까 절차가 있을까? 그래요. 결정하기 앞서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앞서서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요. 협심해서 결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이때 협의를 할 때 여기 보세요. 이 장관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소무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의 심의거쳐서 결정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이런 것은 흐름만 봐두시오. 뭔 심에서 결정고시 한다고? 협심에서 협의하고 심의. 자, 그 내용이 바로 50 몇 페이지냐? 그렇죠. 6페이지 보시면 협의 56페이지 보면 협의 찾나요? 협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심의 있어. 제목만 크게 체크해요. 협의, 심의. 거기 빠른 속도 한번 설명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시도사가 결정할 때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국장 가로안의 해양수산부장관 결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협의청을 받으면 30인 의견 주시.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심의. 심의에서 1번 보면 국토교통부장은 결정할 때 중앙도시 심의,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 심의. 이 시도 시군이 지방이 지방도시 심의 거친다 이렇게 차있죠. 넘어가시고 바로 동그라미 2번은 다음 순환 때 할 테니까 체크해놔요. 동그라미 2번은 다음 순환 때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 이건 잘 나오는데 이번 코스에서는 설명 안 하고 다음 심화학습 때 할 거예요. 지금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공부가 좀 돼야 설명하기도 쉽게 머리에 팍 돌아요. 다음에 순환 때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넘어가도 돼. 뚝뚝 넘어가시고 바로 60회를 건너뛰어 제목에다 줄 거예요. 고시 열람 찾나요? 자, 그래서 협의하고 고시 앞에다 결정을 써봐요. 4번 고시 앞에다 뭘 써라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흐름만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넘어오기 전에 열람에다 떠나쳐봐. 열람에다 떠나오셔서 한 말 써요. 자, 불러드릴게.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 써봐.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관리계 그 열람 기간은 제한이 없다. 고시된 도시 군관리계 그 열람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그래. 고시한 납도 30일 내에 열람해야 한다. 그럼 틀리겠어? 기간에 제한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혼란스럽게 보지 말고 3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에 표현했죠? 1번 중에 아까 다 했어. 도시 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고시한 날부터. 찾았나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 고시한 날의 다음 날. 찾았죠? 저기 효력 발생해서 동그라미 1번만 중요표 별표 5개 쳐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 눈으로 팍팍 체크해야 돼요. 지금 볼 땐 너무 쉽죠? 근데 다음 날에 들어가면 틀린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지용도면 작성고시는 작성자 거기 나와있죠? 말을 만들어봐. 1번 동그라미 지용도면의 작성 옆에다 자자 써봐요. 자자. 지용도면의 작성자 찾았나요? 자자 써가지고 써. 도시 군관리계 이방권자와 같다. 도시 군관리계 이방권자와 같다. 도시 군관리계 이방권자와 같다. 도시 군관리계 이방권자와 같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네 6명 줄 거예요. 6명 줄 것이고 니은 3명 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안에 해양수산부 장관, 도의사. 이네들이 작성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보겠어. 기억을 좀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도시 군관리계를 결정고시 되면 그때 줄 거야. 지용도면을 만드는데요. 그때 지적이 표시된 거기서부터 줄까 봐. 지적이 표시된 지용도에 도시 군관상을 자세히 밝힌 도면까지만 줄 거예요. 줄 건나요? 밑줄 친 것 중 여기다 네모 쳐봐. 지형도에다 네모, 도면을 때 면에다 네모. 지형도하고 마지막 면. 합하면 뭐가 돼요? 지용도면 되죠? 그리고 지용도면 뜻이에요. 지용도면은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죠. 지족도 하면 틀리겠어. 임야도 하면 틀려요. 거기다 자세히 밝힌 도면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요. 넘어가서 보면 62페이지. 6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지용도면 승인. 아까 했는데 대도시장은 지용도면 작성해서 승인 안 받아요. 여기 보셔봐. 지용도면 작성자가 도시군관리 이방권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 아까 9명 있었어. 이렇게 9명 있는데 9명. 여기 보십시다. 이 특광, 특특, 국장, 해양수산부 도사가 작성했다. 그러면 스스로 확정고시하면 됩니다. 지용도면을 확정고시하면 돼요. 근데 이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장이 있었죠. 대도시장도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 근데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시장하고 군수는 작성해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도의사님한테. 근데 시장과 군수 경우 모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냐? 지용도면 작성해서 아니다. 아까 하나 빼.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증화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관리계를 자기가 입안해서 결정고시했다면 그에 따른 지용도면 작성할 때 자기가 작성고시하면 되지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대상에 취한다. 이걸 받으세요. 그걸 동그라미 2번에서 받으시고 만약 승인시되면 며칠이면 승여부가 결정하느냐? 30일. 그리고 3번 고시하고 그 다음에 열람을 시켜서 마무리 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내용도 이번 코스에서 보겠는데 그 중에 바로 1번하고 2번의 기억을 좀 봐두세요. 기억 특히 좀 체크해놔요. 거기 보면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할 때 결정했다 떠나줘봐요. 결정은 뭐가 있어?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쵸? 뭐가 결정난다고요? 그래 이렇게 여기 봐봐요. 용용용 기사집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 결정났어.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다. 예컨대 이 땅이 원래 바로 여기가 계획관적이었어. 계획관적. 원래 계획관적이었는데 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거든. 이걸 자연 녹지기다라고 아니면 이 땅을 제1종 전용 주거지기다라고 용도적을 변경하게 돼.
변경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서 변경 고시를 하거든. 변경해서 결정 고시해야 돼.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할 당시에 바로 이 지역에서 계획관리가 있던 시절에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에 들어 착수한 자가 있다. 그런 자들은 이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기득권 보호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기득권 보호. 이거에 봐봐요. 여기 봐봐. 이 땅에 원래 계획관리가 있다. 그러면 계획관리는 모텔 같은 것을 숙박스를 하는데 숙박스를 4층 이하로 건축하겠다 그러면 요건 맞추면 허가 내줘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숙박스를 건축하에 들어 허가를 받아갔어. 뭘 받아갔다고요? 허가. 4층. 그래 모텔을 지겠다라고 지금 공사에 착수했네. 일종공사 들어가고 있었어. 착수했어.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여기다 또 모텔 4층을 지겠다고 허가를 받아갔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착수 안 했어. 이런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주거적이 필요해가지고 이 계획관리 땅을 제1종 전용축으로 변경해서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해버렸어. 결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던 A라는 사람은 어때요?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원래 제1종 여기 봐봐요. 제1종 일반 주거적인 땅에서는 숙박세 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알겠나요? 허용이 안 되지만 이미 계획관리에서는 되거든. 그 상태에서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던 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건축을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착수하지 않는 자는 기득권 보호를 해줘야 하나? 못해. 착수한 자만 기득권을 보호받습니다. 알겠죠? 그때 여기 봐봐. 그때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계속해도 돼.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4층짜리 모텔 지어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봐보세요. 이런 거 다 그래. 이런 거. 근데 딱 두 가지는 예가 있어. 시가와 조정구하고 수산용은 예가 있어. 그게 바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뭐가 무엇은 아니다고? 시가와 조정구하고 무엇은 아니다고? 수산용 보급은 바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의라고 그래. 그래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봐봐요. 이 제1종 일반 주로 용도적을 변경한 게 아니고 계획관리겠어요. 여기가 계획관리겠는데 여기 보십시다. 계획관리겠는데 여기서 아까 이 B라는 사람 숙박서 4층짜리 지기도 허가 받아서 공사 안 들어갔어. A라는 사람 숙박서 4층짜리 지기도 허가 받았는데 착수했을 정 이런 상태였어. 그런데 여기다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오늘 딱 결정고시해버렸어. 시가와 조정으로 결정고시가 된 이후부터는 이 안에서는 시가 조정에서는 이런 숙박서 같은 거 건축 못해요. 법적으로. 알겠나요? 주택의 신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요. 허가 등을 받아서. 그때 이 친구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단 신고는 해줘라 라는 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고. 신고하지 다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무슨 조치는 꼭 해라? 신고. 몇 개월 이내. 그래 이렇게 오늘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결정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 나 이런 공사와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하고 개소할 수 있다. 신고 조치는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신고. 그런 장소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장 보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 시수구역 이렇게 암기해. 뭐라고 한다고? 시수구역은 몇 개월에 신고하고 개소한다? 3개월.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 오른쪽에 아까 했던 건데 4번에 1번.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이라고 쓸까요? 5년 체크했나요? 줄 거예요. 5년마다 그때 하고 도시 군관리겠다 줄 것이고 타당성했다 재검토했다 정비한다 그때 줄 거서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64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안녕히 하십시오.